안녕하세요. 쉬운 기하벡터 수능길잡이의 민영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벌써 27강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원 도형의 방정식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공간 벡터에서 각을 구하는 개념까지 모두 다 설명을 했습니다. 남은 문제들을 이제 빨리 풀어드리고 이제 도형의 방정식에서 오늘 직선의 방정식만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하 벡터의 교육 과정이 바뀌었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게 다시 한번 뭡니까? 평면 벡터와 공간 벡터를 구별하고 있어요. 앞에서 평면 벡터를 배워와라. 그러면 공간 벡터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간 벡터 어려워하지 말고요. 평면 벡터를 가지고 공간 벡터를 확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공간 벡터 저와 함께 힘차게 한번 문제풀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자, 저번 시간에요. 제가 두 공간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하는 문제를 이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요. 두 공간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하라는 거야. 근데 이건 뭐예요? 시점이 다 원점인 상태에서 벡터가 두 개가 주어지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면요. 그렇죠. 코사인 세타가 크기, 내적 써주시는 겁니다. 예, 좋아요. 0은 제곱해봤자 0이니까 그냥 바로 1 플러스 1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4 플러스 4 플러스 16 가겠고요. 바로 내적하면요. 처음 건 0, 그 다음 건 2, 그 다음 건 4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바로 코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여긴 6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2가 되고요. 곱하기 여기는 2 루트 6이 되겠습니다. 왜요? 이거는 2 루트 여기 8에다가 24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버리면요. 이거 2, 3 약분이 되고 여기 3이 또 있는데 여기는 또 2 루트 3이 되겠죠. 와우. 그러므로 자, 이거 어떻게 돼요?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2분의 루트 3이란 얘기는 예각이란 얘기죠. 좋아요. 그래서 바로 세타라고 하는 것은 몇 분의 파이? 바로 6분의 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좋아요. 자, 두 번째 것도 바로 가볼게요. 바로 들어갈게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크기 구해볼게요. 0 플러스 3 플러스 5분의 1 되겠네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4 플러스 0 되겠습니다. 그대로 써주시고. 자, 내적 0 곱하기 1은 0,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 또 5 루트 곱하기 0은 0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되겠네요. 뭔가 음수가 나오는 느낌.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자, 얘는 루트 5분의 자, 보세요. 이거 5분의 15, 5분의 1이니까 5분의 16 곱하기 루트 5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루트 5하고요. 여기 루트 5가 지워지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4분의 마이너스 2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세타는 둔각이라는 얘기죠. 몇 도예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150도 6분의 5파이.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공간 벡터에 이루는 각의 크기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우리 재미있는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세 공간 벡터가 있는데 A, CB의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구하래요. 코사인 세타 구하면 사인 세타는 자동적으로 구해집니다. 걱정 없죠? 우리 삼각함수. 예, 좋아요. 자, A, CB는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자, A가 여기 있고요. C가 여기 있고요. 여기 B라고 할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각을 구하려면 어떤 벡터하고 요렇게 된 벡터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된 벡터를 내적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누구 벡터를 먼저 구할까요? CA 벡터를 먼저 구하는데
CA 벡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OA라는 벡터에서 마이너스 OC라는 벡터를 빼면 되겠습니다. 자, OA 벡터에서 OC 벡터를 빼는 것은요. 그대로 빼면 되죠. 자, 1에서 5 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2 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예. 1에서 3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무슨 벡터? 그렇죠. 12벡터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12벡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얘는 OB 벡터에서 마이너스 OC 벡터로 정리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OB 벡터라고 하는 거 301. 그 다음에 523이니까 빼면 마이너스 2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뭘 통해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제가 세타. 제가 여기를 세타라고 보면 그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는 루트의 크기. 자, 16 플러스 16 플러스 4 루트의 4 플러스 4 플러스 4. 자, 그리고 내적 8 플러스 4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결과를 여기다 써드리면요. 자, 이건 얼마예요? 32에서 4 더니까 36. 그래서 6이 되고요. 곱하기 여기는 10이니까 2 루트 3. 2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16, 2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약분하겠습니다. 2고 여기는 10. 그 다음에 여기는 2, 3, 2, 5. 그래서 3루트 3분의 5가 됩니다. 이게 코사인 세타인데요. 코사인 세타가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세타가 예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은요. 삼각형을 그려도 되고 아니면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이용해도 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대로 직각삼각형을 이용해버리면 이제 3루트 3, 여기가 3루트 3, 여기가 5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로 보면요. 여기 길이를 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편하게. 여기는 루트 얼마가 되겠어요? 2죠. 왜냐하면 루트 27, 루트 25. 됐습니까? 제곱해서 뺀 다음에 이니까 이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결론은 코사인 세타 구했고 코사인 세타가 얼마예요? 3루트 3분의 5가 되고요. 사인 세타는 3루트 3분의 좋아요.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27분의 바로 5 루트 2. 계산이 정확합니까? 선생님이 27분의 5 루트 2. 정답은 바로 5번에 있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선생님이 아주 깔끔하게 12번까지도 여러분들이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배웠으니까 저번에 선생님 마지막에 뭐 설명했어요? 두 벡터가 수직일까? 아니면 평행할까? 그런 내용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공간 벡터가 있습니다.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K값을 구하라. 자, 여러분들은요. 자다가 누가 이렇게 툭 건드려요. 그리고 너 두 벡터의 수직이면 그럼 내적이 0이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내적이 0이면 수직이다. 0벡터가 아닐 때.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직선이 나와요. 나중에요. 어떤 두 직선이 우리가 이제 공간 도형에서 두 직선이 수직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막 평행 이동시켜서 했죠. 그런데 이제는 내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벡터로 표현된다면. 내적해서 0이면 수직인 걸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바로 가겠습니다. 두 벡터를 내적하면 0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8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K-1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K 플러스 1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가 돼요? 18은 바로 0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K제곱에다가 자, 여기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1, 오케이, 마이너스 27이 되는 거고요. 자, K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3을 우리가 정답으로 하고 있다. 뭐 양수라는 말이 없으니까요. 그냥 정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3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평행합니다. 오랜만에 나왔네요. 평행하면
실수배. 실수배면 평행. 이것도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 부른 게 많네요. 그죠? 평행하면 실수배. 그래서 우리가 2하고요. K하고 K-1하고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랑 마이너스 4하고요. K 플러스 1하고요. 그 다음에 6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평행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됐어요? 근데 딱 보니까요. t 값이 바로 구해져요. 이런 눈치 빠른 사람들은. 마이너스 t가 얼마일 때겠어요. 그렇죠? t가 여기다가 몇 배를 해야 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하면 얘가 되니까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됐어요? 아니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 했죠? 여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2 했어. 실수배에서 같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니까 이 마이너스 2에 k 마이너스 1이 누가? 그렇죠. k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됐어요? 아니면 t 값을 구한 다음에 또 구해도 되고요.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면 마이너스 1을 하면 얘가 된다.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k가 k가 되고 3k가 되고요. 자, 여기는 플러스 2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k라는 값은 3분의 1이 되네요. 정답은 몇 번에 있습니까? 주관식이죠. k는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예, 좋아요.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13번, 13번 가보겠습니다. 두 공간 벡터에 대해서 서로 수직이 또 나왔네요. 수직이면 내적해서 0 나온다. 그래서 자, A라는 벡터하고요. 플러스 T 비벡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A라는 벡터 누구에다가? 3에다가 T를 바로 해버리면 마이너스 몇 T가 돼요? 2T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2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에다가 마이너스 T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A 마이너스 A 플러스 TB가 되는 거죠. 3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플러스 2T, 2 마이너스 T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 B라는 벡터, A라는 벡터하고 A라는 벡터죠. A라는 벡터하고 수직이 되라고 했습니다. A라는 벡터가 3, 마이너스 1,2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하고 내적해서 0 나오면 된다. 따라서 내적한 거는 9 마이너스 6t. 어이구, 잘 부러지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2t 플러스 4 마이너스 2t가 얼마 나온다? 바로 0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자,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t니까 10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4 됐습니까? 따라서 t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4니까 5분의 7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고요. t가 5분의 7 몇 번에 있습니까? 정답은 2번에 있습니다. 예, 좋아요. 시원시원하죠. 왜냐하면 문제풀이가. 왜냐하면 개념이 완벽한 상태에서 문제풀이가 너무 뭐가 어렵겠습니까? 개념을 제가 자세하게 해드렸는데, 그죠? 시원시원하게 우리가 풀 수 있죠. 14번. 자, 이 문제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OB가 90도. 직각 삼각형 OAB에 AB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AB 벡터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AO 벡터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두 벡터가 있는데 그랬을 때 문제에서 실수 K 값을 구하랬는데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랬는데요. 이거 직각이라는 얘기거든요. 원래 뭘 물어보는 거냐면 원래 풀이는 이렇습니다. OA 벡터하고요. OB 벡터를 내적하면 0 된다.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다른 풀이 알고 싶으세요? 선생님 이거 풀이 나왔는데요. 그대로 책에. OA 벡터하고요. OB 벡터를 내적하면 0 된다. 이게 원래 풀이에요. 뭐 그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 정사형 내적을 이용할까요? B의 수선의 발이 5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AO 벡터하고요.
A, B 벡터를 내적해버리면 야, 누구의 A5 벡터의 크기에 뭐가 나온다, 제곱이 나온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이런 방법은요, 내적의 개념을 이용해서 푼 겁니다. 이 풀이 다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A5 벡터랑 A 벡터 내적하면 A5 벡터 크기의 제곱이다. 다 나왔으니까 제가 나온 걸로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A5 벡터는 2K 플러스 1이고요. 그리고 2에다가 1 되겠죠. 이렇게. AB 벡터라고 하는 것은 K-1에다가 K에다가 7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루트 A5 벡터 크기의 제곱 2K 잘 부러지네요, 제가. 그래서 이걸 써드릴게요. 2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식이었어요. K값 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풀어드릴게요. 계산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2K 플러스 1하고 K-1이면 바로 계산하면 2K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K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K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K가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7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제곱이 있네요. 여러분들 다행이네요. 그죠? 제곱이 있네요. 이렇게. 그죠? 제곱이 있으니까 바로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곱하면 4K 제곱이고요. 플러스 4K가 되고요. 자, 나머지 정리하겠습니다.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 넘어가겠습니다. 2K 제곱이 되고요. 여기 요거랑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K고요. 넘어가면 플러스 3K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6이랑 다행이네요. 여기서 없어지네요. 예, 좋아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K로 묶어버리면 얘는 K 플러스 2분의 3이 되고요. K 값은 얼마가 됩니까? 0하고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모든 실수의 합을 구하랬나요? 모든 실수합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계산을 잘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드렸고요. 저도요, 여러분들 이 계산을 한 번만 풀어오는 게 아니고요. 2번, 3번 풀어옵니다. 최소한. 왜냐하면 이 계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손으로 해볼 때랑요,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그냥 바로 이 자리에서 푸는 게 아니고요. 집에 가서 계산을 해보는데 한 번 집에서 풀어보고 또 나중에 한 번 더 풀어보고 3번 정도, 2번 정도 풀어옵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흐름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풀 땐 잘 실수를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중요한 판서 같은 경우는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선생님이 왜 이렇게 계산이 빠르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다 계산을 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핵심 문제입니다. 이제 5문제가 남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거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던 직선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A, B, C,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E, F, G, H가 있습니다. 세 모서리 AD가 여기 있어요. 오케이. 그거의 중점 L. 오케이. 그 다음에 EF의 중점 M. 여기에 중점 M. 제가 이 색깔로 해드린 이유가 여러분 잘 보이셔야 되는데 더 잘 보이는 색이 이걸로 잘 보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EN이면 EN이 아니고 FG죠. FG가 N, FG 이렇게 되죠. 요거 중점. 잘 보이셔야 되는데 제가 노란색이 더 잘 보일 것 같네요. 이렇게 중점. 예, 잘 보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L, M, N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의 중점 L, EF의 중점 M, FG의 중점 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EL 벡터. 제가 여기를 좀 깔끔하게 지워드릴게요. 여기 부분을. 자, 그래서 EL 벡터 플러스 2에서 M 벡터 플러스 그 다음에 2에서 M 벡터를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벡터인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갑시다, 여러분들. EL 벡터는 이렇게 가는 벡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M 벡터는 이렇게 가는 벡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EM 벡터는 이렇게 시점이 다 2인 벡터, 시점이 2인 벡터로 다 표현한 겁니다. 이 벡터를
어떤 벡터로 표현하라는 얘기. AB 벡터. A 벡터는 빨간색으로 요 벡터. 그 다음에 AD 벡터. 요렇게 가는 벡터. 그 다음에 A2 벡터. 요렇게 가는 벡터로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다시 2에서 가는 벡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벡터, 이 벡터, 이 벡터로 표현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게요. 어차피 공간 벡터는요. 3개의 벡터로 표현이 된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므로 EL 벡터라고 하는 것은요. 얘가 이렇게 가는 벡터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 다시 말하면 2에서 A로 가는 벡터. 2에서 A로 가는 벡터에다가 플러스 A에서 어디로 가는 벡터로 쓸 수 있어요? L로 가는 벡터로 쓸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나중에 바꾸면 되는 겁니다. 플러스 EM 벡터죠. 2에서 M으로 가는 벡터는 그냥 바로 할까요? 2에서 M으로 가는 벡터는 A에서 B로 가는 벡터의 실수배 2분의 1배죠. 그러니까 2분의 1의 AB 벡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2에서 N으로 가는 벡터. 2에서부터 N으로 가는 벡터는 2에서 F로 가는 벡터에다가 2에서 F로 가는 벡터에다가 플러스 F에서 어디로 가는 벡터예요? N으로 가는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써드렸는데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EA 벡터. 2에서 A로 가는 벡터는 A에서 E로 가는 벡터의 역벡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A에서 E로 가는 벡터 역벡터니까 A에서 E로 가는 벡터의 역벡터 써주시면 되고 얘가 얘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AL 벡터죠. AL 벡터. AL 벡터는 AL 벡터입니다. AL 벡터는 A에서 D로 가는 벡터의 반이죠. 그래서 A에서 D로 가는 벡터의 절반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A, B 벡터가 되고요. EF 벡터. EF 벡터는 AB 벡터랑 똑같으니까 AB 벡터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FM 벡터죠. F의 M 벡터는 여기 있습니다. FM 벡터는 여기 있습니다. 요 벡터는 요 벡터랑 똑같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AD 벡터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다 문자로 표현했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제 AB 벡터니까 2분의 1에다가 AB 벡터인데 여기 AB 벡터 있으니까 2분의 3의 AB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AD 벡터는 이거랑 있으니까 플러스 AD 벡터가 되고요. 예, 좋아요. 그 다음에 A 벡터는 하나밖에 없네요. 마이너스 A의 2벡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정리해드렸네요. 그러면 X값 2분의 3, Y값 플러스 1, Z값 마이너스 1. 그래서 2분의 3, 1,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은 2분의 3으로 여러분들 처리하면 되고요. 정확하게 객관식입니다. 3번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좋아요. 이렇게 해서 기본 핵심 문제 1번 여러분들 물론 어렵진 않지만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표현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끝까지 좀 풀어드린 겁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짜잔, 2번입니다. 와우, 별표. 그럼 별표. 선생님이 별표 치는 이유가 뭘까요? 위치 벡터의 해석이에요. 해석.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OA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OA라는 벡터. 자, 도형은 아주 이쁘지만 우리가 색깔을 칠해줘야지 보일 거예요. 잘 보여야 되는데 제가 보라색으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가는 벡터. 이렇게. 잘 보이나요? OA 벡터 이렇게 있고요. OB 벡터. 색깔이 잘 보여야 되는데 OB 벡터 이렇게 보이고요. OA 벡터하고 OB 벡터가 있는데 와, 문제가 뭐냐면요. 정사면체입니다. 써볼게요. OP 벡터가 자,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3분의 2의 OA 벡터에서 플러스 OB 벡터를 먼저 OP 벡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3이 없든 있든 3이 없으면 3으로 나눌 생각을 해야 됩니다. 3이 다행히도 있네요. 이건 뭐예요? A, B를 1대 2로 내분한 점이죠. 예, 좋아요. A, B를 1대 2로 내분한 점. 맞아요. 위치 벡터죠. 내분점의 위치 벡터. 어디서? O에서 1대 2로 1대 2로 이렇게. 그게 바로 P, OP랑 똑같다.
요 벡터하고 요 벡터는 같다. 상등입니다. O에서 P로 가는 벡터와 A, B를 1대2로 내분한 위치 벡터는 동일하다. 이런 얘기예요. 오, P는 여기 있구나. 그런데 문제에서 C에서부터 다시 누구 벡터의 P 벡터, CP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벡터의 길이가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이게 얼마냐 물음표 땡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선생님 계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이게 정사면체고요. 여기 길이가 2죠. 여기 4죠. 왜? 1대2라고 했으니까. 아, 요 삼각형을 그려보면 여러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네요. 예, 좋아요. 이렇게 제가 여기 C 그릴게요. 여기 A 그릴게요. 여기 B 그릴게요. 자, 여기서 3등분 해버립니다. 여기가 2고요. 여기가 P의 위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수선의 발 해주면 여기가 1, 2죠. 길이가. 여기가 1이고요. 오, 여기 길이는 높이네요. 오, 3이면 여기는 어디? 2대 1대 루트 3 비율상으로 2대 1대로 3 루트 3이죠. 오케이. 그러면 C에서부터 P까지 거리죠. C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 루트에 누구의 제곱에서 1의 제곱에서 플러스 27이 되겠죠. 와, 그래서 루트 28 정답은 2 루트 7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와, 문제 좋습니다. 이런 문제. 그죠? 물론 어렵진 않지만요.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는 문제가 복잡해도 위치 벡터를 해석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내분점, 무게중심 이런 문제로 여러분들이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2번도 처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자, 이 3번 문제인데요. 자, 이 3번 문제는요. 방법을요. 풀이랑 뭐 다르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에서 결국 뭐 물어봤냐면요. 어차피 OA 벡터, OB 벡터, 이거 위치 벡터, OA 벡터,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벡터, 이렇게 가는 벡터고요. 정사면체고요. 결국 뭘 물어봤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써드릴게요. 결국은 물어본 게 뭐냐면요. OA라는 벡터 플러스 OB라는 벡터 플러스 OC 벡터 맞네요. OC 벡터 이렇게 쓰고 나서 내적했죠. 내적은 OA라는 벡터 마이너스 OB라는 벡터 플러스 OC라는 벡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은요. 하나씩 하는 게 편하면 하나씩 하세요. 그냥 이렇게 괜찮아요? 네. 하나씩 하세요. 근데 선생님 가 구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어차피 정사면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OA 벡터하고 OA 벡터를 내적하면 같은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OA 벡터하고 OA 벡터를 내적하면 OA 벡터의 제곱이 되니까 2가 되는 거예요. 오, 그렇네. 쉽죠. 그리고 OA 벡터하고요. 만약에 OB 벡터를 내적하자라고 하면요. 일일이 다 할 필요 없어요. 왜? OA 벡터하고요. OB 벡터를 내적하면요. 아, 여기가 60도구나. 루트 2하고 루트 2를 곱한 다음에 코사인 60도를 하니까 아하 2분의 1을 하니까 바로 코사인 60도 2분의 1이니까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얘하고 얘만 알아도 나머진 다 똑같은 거죠. 어차피. 해볼까요? 좋습니다. OA 벡터하고 OA 벡터 내적하면 얼마라고요? 2 써볼게요. OA 벡터하고 OB 벡터 내적하면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OA 벡터하고 OC 벡터. 똑같네요. 똑같네요.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제 OB 가볼까요? OB랑 OA. 똑같네요. 플러스 1. 계속 똑같네요. OB랑 OB인데 OB랑 OB는 뭐예요? 같은 벡터니까. 그렇죠? 2가 되겠죠. 그리고 OB랑 OC. OB랑 OC 똑같지 않나요? 예, 똑같습니다. 플러스 1. 자, OC랑 OA. 똑같네요. 계속 똑같네요. 1. OC, OB 마이너스 1. OC 플러스 2. 오케이,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다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거 지워버리고요. 여기도 여기 지워버리고 이렇게 여기도 지워버리고 이렇게 지워버리니까 정답은 얼마예요? 정답은 쉽게 우리가 4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고 정답은 객관식입니다. 4입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가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 별표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별표 치는 이유가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확장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직육면체거든요. 2, 3, 4가 길이가 되는 직육면체에서 FC 벡터하고 G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선생님이 얘기했죠. 벡터에서 공간 벡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인데 거기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다.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두 벡터를 성분으로만 표시하면 어떤 벡터든 간에 내적을 이용해서 각을 구할 수가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풀이가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코사인 제법칙을 이용하는 그 전에 교육과정 밖에서의 풀이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선 벡터고요. 이걸 벡터로 풀어주는 이유가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요. 벡터를 좌표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라고 제가 이걸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 연습을 꼭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꼭 그 연습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선생님이 앞으로 이제 벡터를 어떻게 복잡하게 나오든 간에 내가 벡터를 성분으로만 표현할 수만 있다면요. 자신 있게 뭘 구할 수 있다. 각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FC라는 벡터를 어떻게 표시하나요? 라는 얘기죠. FC 벡터. F에서 C로 가는 벡터를요. 선생님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는 벡터,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고 바로 하면 되는데 우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OC 벡터에서 OF 벡터를 빼서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OC 벡터인데 C라는 점은요. 어떤 점인지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OC라고 하는 것은 0, 3, 얼마예요? 2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F라는 점은 4, 3,0이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둘이 빼버리면 되죠.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빵. 그 다음에 2에서 0 빼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걸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X 성분으로 마이너스 4만큼 가고 있는 거고요. Z 성분으로 이만큼 올라가고 있고 Y 성분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을 띠고 있는 게 이걸 시점을 원점이라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4, 0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안 되면요. 바로 할 수 없으면 선생님처럼 하세요. 그냥 편하게. 괜찮아요. 선생님이. 시간 좀 걸려도. G라고 하는 벡터도 선생님 표현해 볼까요? G라는 벡터는 또 마찬가지로 5, 2에서 마이너스 5 G 벡터입니다. 선생님 이것도 어떻게 할까요? 2라는 점과 G라는 점을 구하는데 G라는 점은 어떻게 될까요? G라는 점은 3,0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2라는 점은 어떻게 구할까요? 2라는 점은 X좌표가 4, Y좌표가 얼마예요? 여기 저는 Z를 안 썼네요. Z를 써드릴게요. 4, Y좌표는 0, Z좌표도 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5, 2에서 5G 빼니까 4, 마이너스 3,0 되는 거예요. 제가 이쪽으로 갈 때 4, 마이너스 3,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벡터의 각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시면 돼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루트. 자, 크기 16 플러스 4 좋습니다. 크기 이거 16 플러스 9 좋습니다. 내적 마이너스 16 빵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얘는 2 루트 5에다가 곱하기 5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6입니다. 이게 코사인 세타예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데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 8 되겠죠. 그래서 얘는 5 루트 5분의 마이너스 8입니다. 근데 이게 코사인 세타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요. 탄젠트 제곱 세타를 물어봤어요. 이건 방법이 많죠. 우리가 제곱이니까 어차피 세타를 예각으로 생각을 해서 푸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령원 공식 기억나나요? 이적 2에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혹시 그렇죠. 시컨트 제곱 세타를 이용해 버리면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뭐 이걸로 구할까요?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에서 마이너스 1 이런 공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컨트 제곱 세타를 계산을 해버리면 시컨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세타의 약수니까 약수래요. 역수니까 이거는 64분의 역수 취하고 제곱하겠습니다. 64분의 125고요. 빼기 1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64분의 64 빼면 61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64분의 61. 정답이 객관식인데 있나요? 몇 번입니까? 거기 2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아주 정확하게 했네요. 정답은 64분의 6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내신이나 모의고사를 볼 텐데 어떤 벡터가 2개 주어지고 각을 구하라고 하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는 그래, 두 벡터를 좌표로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직선의 방정식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공간 벡터 P 벡터 있고요, Q 벡터 있고 R 벡터가 있을 때 P 벡터와 Q 벡터는 서로 평행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평행하면 실수배. 평행하면 실수배. 그래서 먼저 A 플러스 3하고 A 마이너스 3하고 2고요. T라고 써버리면 2에다가 마이너스 1하고 B가 되는 게 먼저 나오는 겁니다.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뭔가 구할 수 있으면 충분히 구해버리면 되는데요. 자, 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은 몇 T예요? 2T가 되고요. 자, A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것은 BT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고 2개 연립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곱하기 여기다 2를 할게요. T를 소거하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3은 2T가 되고요. 여기는 2A에다가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더해버리면 3A 마이너스 3은 0이 되니까 A는 얼마 나와요? 1이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A가 1이면 T는 얼마 나올까요? T도 2가 나와요. 자, T가 2면 T가 2면 B는 또 얼마예요? B도 1 나옵니다. 일단 A 값, B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P 벡터하고요. 플러스 Q 벡터하고 자, R 벡터는 서로 뭐 하라고 했어요? 수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0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P 벡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써버리면 A가 1이니까 4, 마이너스 2,2고요. 자, Q 벡터는요. Q 벡터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Q 벡터는 2, 마이너스 1,1이 되고요. 이게 바로 P 플러스 Q 벡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6, 마이너스 3,3이 되고요. 요것만 계산을 먼저 했어요. 제가 그거랑 내적하라고 했습니다. R 벡터. R 벡터는 C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6에다가 2C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내적하면 0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6C 플러스 6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플러스 6C가 0이 됩니다. 그래서 12C가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12. C도 얼마가 돼요? 1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문제에서 A, B, C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정답은 뭐라고 써야 됩니까? 바로 3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고요. 정답은 객관식입니까? 예, 객관식이네요. 정답은 3번에 있습니다. 예,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공간 벡터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거 다 풀어줄 수 있을까? 네, 다 풀어줬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직선의 방정식만 좀 설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갈 테니까 그 부분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원이에요. 여러분들 도형의 방정식.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 제가 이제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 풀어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도형의 방정식은 이제 총 이거 하고 이제 3강에 걸쳐서 제가 문제를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자, 도형의 방정식인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형의 방정식은요, 여러분들이 평면 벡터에서 우리가 직선 배웠죠. 그 직선의 방정식을 뭐 한 거예요? 확장한 거예요. 또 원 배웠죠. 원의 방정, 원을 배웠습니다. 원 뭐 배웠습니까? 원에 대한 위치 벡터를 배웠습니다. 그거에 대한 확장이 바로 뭐냐면요,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구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벡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크게 우리가 직선과 평면과 그 다음에 구에 대해서 배워요. 직선의 방정식, 평면의 방정식, 구의 방정식. 이것들을 우리가 뭘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벡터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벡터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주는 거고요. 오늘 일단 직선의 방정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고를 꼭 갖고 가야 됩니다. 벡터에서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직선이 나오는 과정에서의 벡터로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벡터잖아요. 벡터. 아시겠어요?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드디어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요, 여러분들 공간상에서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쉬워요. 누구와 함께라면, 민영쌤과 함께라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요, 마찬가지로 공중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직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요, 일단은 하나로 결정이 나려면 한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한 점을 제가 A라고 놓고요, 교재에 있는 대로 X1, Y1, Z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기 때문에 뭔가 고정시켜주고 싶은 게 필요한데 평면 벡터에서는 기울기라는 것이 결정해줬죠. 그런데 얘는 기울기가 아니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방향 벡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고 이 벡터, 이 직선과 평행한 벡터 하나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제가 A, B, C라고 하면 얘랑 얘는 평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직선은 이제는 이 점을 지나고 얘와 평행하다면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이 나는데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임의의 벡터를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P에서 X, Y, Z라고 놓고 요 벡터를 우리가 P라는 벡터라고 놓으면 P라는 벡터를 U 벡터와 A라는 벡터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와우,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니? 좋아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O라는 점이 이렇게 있으면 자, O에서부터 누구로 가는 벡터는? P로 가는 벡터는 누구에서? O에서 A로 가는 벡터에다가 플러스 A에서 P로 가는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벡터 표현입니다. 조금 더 제가 정리해드리면 OP 벡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그렇죠. 바로 P라는 벡터고요. O의 벡터, 고정된 벡터죠. O의 벡터는 A라는 벡터로 표현되고요. 플러스 이게 중요합니다. AP 벡터가 AP 벡터. A에서 P로 가는 이 벡터는 U 벡터와 평행하다. U 벡터와 평행하다. 따라서 U 벡터와 평행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선의 벡터 방정식입니다. P라는 벡터는요, 한 점을 지나고 U라는 벡터와 평행하다. 자,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니까 누굴 지나고? A를 지나고 누구와 평행한? U 벡터와 평행한 직선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P라는 벡터가 어떻게 표현돼요? 이렇게 표현되죠. X, Y, Z가 되고요. 자, A라는 벡터는 바로 X1, Y1, Z1 되고요. 그다음 플러스 T에다가 U라는 벡터는 A, B,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의 상등에 의해서 우리는 X는 X1 플러스 AT라고 놓을 수 있고요. 자, Y라고 하는 것은 Y1 플러스 BT라고 놓을 수 있고요. Z라고 하는 것은 Z1 플러스 CT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Y, Z가 이렇게 표현되고요. 자, 여기서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X, Y, Z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요 식을요 T로 정리를 해버리면 이 T가 뭘까요? 여기서는 바로 X, Y, Z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배웠던 여러분 네 글자 잘했어요. 매개 변수죠. 그럼 우리가 어떤 걸로 표현하고 싶냐면 바로 T라고 하는 것을 자, T는 표현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X1 넘어가고 A로 나눠버리면 아, 이렇게 되네요. T는 A분의 X-X1 등호 B분의 Y-Y1 등호 C분의 Z-Z1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물론 분모는 0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면 일단 나중에 분모가 0이 되는 경우에 설명을 해줄 텐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발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은요. A분의 X-X1 B분의 Y-Y1 C분의 Z-Z1 이게 뭐라고요? X1, Y1, Z1을 지나고 어떤 벡터에 평행한 A, B, C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연습할까요? 앞으로 1, 2, 3을 지나고 누구 벡터에 평행하다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4에 평행한 직선을 구해봐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X 빼기 1, Y 빼기 2 이걸 지나고 Z 빼기 3 등호 짝대기 여기다 뭘 써요? 2 마이너스 3 4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 여러분들이 어떤 거와의 유사성을 가지고 가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었나요? 이 부분이 뭐였어요? 2차원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이 부분은요. 3차원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4차원은 있을까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3차원까지 우리가 4차원 좀 이상하죠. 2차원, 3차원까지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3차원에서의 모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에 행복감이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정말 행복하죠. 아, 1, 2, 3을 지나고 2-3을 우리가 평행한 직선이 구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직선의 방정식까지 해드렸는데요. 와우, 그래도 원하는 만큼은 다 해드렸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다음에 이제 문제도 개념 좀 더 설명하고 문제 풀고 평면 구하면 이제 모든 문제들이 끝납니다. 이제 3강 남았어요. 끝까지 여러분들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쉬웠죠? 오늘도? 예, 정말로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